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1차 함수 그래프 y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그래프가 x축, y축에 의해 잘린 부분의 선분의 길이가 a고 이 그래프가 둘 넓이가 b일 때 ab 값을 구하시오. 그림을 그리란 얘기죠. 이거 그림 이거 중학교 수준 문제 아닙니까? 중학교 수준 문제. x절편, y절편 구하면 되죠. x절편은 구하고 싶으면 y 대신 0 넣어서 x가 2가 되는 거고요. y절편은 바로 보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래프 그려졌을 때 x축과 y축으로 절단되는 여기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래. 두 점 좌표 0,4와 2,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러면 4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0. 그래서 2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넓이는 4, 2, 8.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8 나누기 2. 그래서 4. 그럼 둘이 어떻게 하래? 더할? 각각 구하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45-1번의 문제만 읽어볼 거예요. 45-1번에 A- 해가지고 그래프가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이게 뭐 뜻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울기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45도 뭐 딱? 그럼 45도 45도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야? 무슨 45도? 탄젠트 45도.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요? 1이라는 얘기죠. 그럼 A 값이 얼마겠어요? A-2가 지금 기울기인데 지금 170이에요. 170. 기울기가 1이란 얘기니까 A-2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뭐란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고 Y절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치역입니다. 자, 정의역이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예요. x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해서 정의역 이렇게 있는데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라고 됐을 때 치역이 마이너스 4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x축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있는 여기 안에서 지금 정확하게 하나씩 다 대응돼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5 사이에 될 수 있게끔 마이너스 4에서부터 5 사이에 될 수 있게끔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점 여기에서부터 x가 2가 됐을 때 y가 5가 되는 점 여기를 연결을 쭉 모든 점들을 이렇게 모아놨을 때 이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면은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딱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y는 ax, b 자리 대신에 몇 콤마면 2,5 그 다음에 몇 콤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걸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B 값 찾아주면 되겠지. AB 값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붉게 져야 지루하지 않죠. 마이너스 1하고 이제 마이너스 5 만나는데 여기 만나는 점하고 2랑 마이너스 4 만나는 점 여기 이렇게 돼도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렇게 딱 맞닿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5, 2, 마이너스 대입해놓은 거 각각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개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2개. 이건 이제 단순한 연립방정식 문제니까 풀진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사실 지금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여기 그래프 내용들은 예전에 배웠던 부분들을 그냥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가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예요. 잠깐만요. 읽고 있어봐요, 문제를. 자, fx가 mx-2m 플러스 1이에요. m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x에서 1에서부터 4 사이에 있는 값에서 fx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크다. fx는 사실 y 값이야. 함수값 y예요.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점보다 위에 있다. 즉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fx가 부등식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던 내용처럼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는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는 1에서부터 4 사이에서 전부 다 x의 x값 전부 다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 위에 0보다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 뭐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도 0보다 크면 되고 x 대신 뭐 대입했을 때 4 대입했을 때도 0보다 크면 돼요. 선생님 이 그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여기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이렇게 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뭘 대입하든 간에 항상 뭐보다 크기를 하면 돼. 여기 x축 위로 0보다 크다라고만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 대신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4 대입하면요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얘고요. 얘는 그러면은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면서 동시에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기울어진 게 지금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 되는데 만약에 m이 0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m이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m이 0이라고 한다면 m이 0이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m이 0이라고 한다면 fx는 1이 되겠죠. 이거 무슨 함수? 상수 함수. 1이니까 뭐 0보다 크겠어, 작겠어? 당연히 크겠죠. 1을 해서 그냥 이렇게 뚝뚝 뻗어가는 이런 직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다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0이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뭐야, 뭐 잘못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1하고 4 사이에 x가 1하고 4 사이에 있는데 이 범위가 이제 포함되는 범위네요. 이렇게 있을 때 fx가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갖도록 해야 된대요. 그럼 지금 그림 그려봐서 알겠지만 fx가 지금 1에서부터 4 사이에 x 대신에 1 여기 y 대신 x 대신 4 대입했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음수인 영역하고 양수인 영역을 모두 갖게 되겠죠. 뭐 엄청 가파르게 돼가지고 이게 여기 조금 이렇게 밀어져서 이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고 4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도 지금 이 플러스인 양수인 영역하고 음수인 영역이 생겨버리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끝값 있죠. x 대신에 1, x 대신에 4 대입했을 때 서로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얘 한 것처럼 조금 여기는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 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쪽 대입하고 한쪽 대입했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다. 여기 대입했을 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럼 얘기를 하려면 두 번씩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씩 얘기하는 거는 수학에서는 여러 번은 반복하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수학하는 이유인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값, 즉 F1, F4 둘 중에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곱해서 결국 뭐야? 0보다 작겠죠.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든 둘이 곱했을 때는 어떻게 돼? 결국 0보다 작다로 한꺼번에 퉁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x 대신 1을 대입하면 x 대신 1 대입했을 때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었고요. x 대신 2 대입, 4 대입했을 때는 2m 플러스 1이었죠. 얘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여기다 곱해주면 m 마이너스 1, 2m 플러스 1이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해가 되는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 돼서 0보다 크다니까 날개 펼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도 똑같은 내용.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내용 또 하는 거예요. 또 내용 이거 또 차함수. 또 2차 함수. 그러면은 지금 173페이지는 그냥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면서 아 맞아. 예전에 이랬어. 저번에 그랬어. 1학기 때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57 유형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57 유형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혹시 빨간색으로만 써서 막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다거나 불안하다거나 그러진 않죠? 괜찮죠? 선생님이 어제 요새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도 보나요? 선생님 어제 악비 영화 드라마 김태리 나온 거를 마지막 화를 딱 봤는데 불 켜고 잤어요. 개 무서워. 엄청 무서웠어. 자, x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꼭지점이 1차 함수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때 1차 함수 그래프보다 제 꼭지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직선보다 꼭지점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지점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다 위쪽이 그래프 위쪽은 이렇게 위가 아니라 이쪽 위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 우리 사실 예전에 다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줘도 되고요. 이 꼭지점을 실제로 계산을 해봅시다. 표준형으로 바꿔보죠. 그럼 x 마이너스 2a 전체 제곱 해주면 x제곱 플러스죠. 플러스 4ax 둘이 곱해서 2배. 그 다음 뒤에 거 4a 제곱. 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4a 제곱 없으니까 4a 제곱 빼주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마음대로 넣은 거 여기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원래 있던 것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콤마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x 좌표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a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대입하는 거예요. 얘 그래프식이 뭐였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였는데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4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4a 플러스 2란 얘기예요. 4a 플러스 2보다 뭐에 있으면 돼? 위쪽에 있으면 되잖아요. 크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y좌표 얘가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 크면 돼? 4a 플러스 a보다 2보다는 크면 돼.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있는 거 최고차항 마이너스 있는 거 싫으니까 여기로 이항시킬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럼 4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2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아 미안해요. 잘못 썼어요.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넘어가면 5a 이렇게. 그럼 이제 인수분해 되죠. 1, 4, 1, 1. 그럼 a 플러스 1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여기가 해가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더 작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이 절대값 얘기하는 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절대값 얘기 처음 배우는 거라서 그래. 처음 배우는 거. 절대값 얘기 나오는 건 처음 배우는 건데요. 물론 절대값 하면서 사실 절대값 풀이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함수 그리는 것도 그래프 그리는 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예로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 이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값이 나왔으면 이제 구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x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x 혼자니까 0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밖에 두 개 나눠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아까 있던 마이너스랑 계산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내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내에서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이 1, x절편이 1이 돼서 0보다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만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만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인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만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7선으로만 그려진 거가 결과인 거예요. 저 그래프를 그린 게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매번 하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시계값을 0으로 하는 x 또는 y 값을 구한다. 지금 175페이지 책 보시면 맨 위에 1번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x인지 y인지 보고 그게 0으로 하는 x, y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계를 해서 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간에 대한 경계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게 177페이지거든요. 177페이지. 176페이지는 대표 유형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연습장 하나 떼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세요. 알겠죠? 꼭 직접 그리셔야 돼요. 2번만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요. 2번은 같이 해볼게요. 나머지 3번, 1번은 익숙한 거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이제 y 쪽에 있는 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y 플러스 1이에요. 그럼 기준이 y가 기준이에요. 이번엔 x가 기준이 아니라 y가 기준이 돼서 y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크거나 같으면은 절대값 기호 그냥 벗겨지면 돼요. 그럼 y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가 돼서 y는 x 마이너스 3.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그림을 그냥 그릴 거야 그대로.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릴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는 4.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냐면 2일 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기호의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1이 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러면은 x절편은 1, y절편도 1. 그럼 x절편 1, 여기 1, 그다음 y절편 여기 1. 그러면은 여기 지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x 대신 2를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가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는 어디에서 그리기로 했냐면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마이너스 y 여기 이제 가로축 y축 x축 보는 게 아니라 y축 세로축을 봐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어디? 큰 범위에서만 빨간색으로 그려야 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 이 빨간색은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지워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그래프는 y가 언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니까 큰 범위에서는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여긴 지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77페이지 바로 옆에 볼게요. 자 177페이지. 자 17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절대값 기호에 따라서 절대값이 어디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주말 동안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따로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줘도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읽어야 돼요. 읽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꼭 해야 돼요. 여기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안 하면 모의고사 같은 문제에서 못 풀어.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 그리고 179페이지로 그럼 넘어가서 문제를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용은 그냥 설명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라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풀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예요.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플러스 4 해주면 여기 완전 제곱식, 그럼 내 마음대로 플러스 4 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4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y축 해가지고 원점 지나갈 거고 4 지나갈 거고 2, 마이너스 4 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이게 그냥 기본 y는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y가 fx의 전체 절대값이래. 그럼 그냥 의미상으로 생각해봐. 절대값이 붙여버린다는 얘기는 부호가 다 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수 마이너스였던 애들, 여기 밑에 있는 애들, 걔네들이 값은 똑같지만 그대로 부호만 바뀌어서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럼 얘가 접혀서 그대로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죠. 어디까지? 여기 마이너스가 이번엔 4까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절대값 f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fx의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 x가 절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x가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x자리 대신에 양수가 들어갈 때는 그냥 양수인 부분에서는 그냥 이 그래프가 그대로 원래 fx랑 똑같아. 이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x가 절대값이 들어가도 절대값 안에 x 양수니까 원래 fx랑 똑같이 그려져. 근데 음수 부분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음수 부분이 되는 순간 음수가 들어가도 원래 fx 그냥 이게 똑같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f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절대값이 붙어버리니까 f1이랑 똑같아. 그럼 f1이랑 f-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양수인 부분에 얘네들이랑 똑같이 그려져요.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 돼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4를 갖는 이런 W 모양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절대값 y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 yfx. 그럼 이제 y가 0보다 크거나 작은 범위 내에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y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그냥 y는 fx라고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fx가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fx. 그러면 y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이 원래 함수인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고요. 원래도 그려지고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fx는 이거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이런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있는 경우 절대값 있는 경우 그럼 아까 첫 번째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건데 절대값 y, f 절대값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0보다 크거나 큰 범위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지금 절대값이 x, y 다 붙어있어요. 그럼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x도 크거나 같은 범위를 하나만 딱 생각하는 거야. 그려보는 거야. 그럼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는 범위는 지금 여기 뾰족하게 날개로 날아오고 있는 여기 부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네 가지 경우가 나와요. 절대값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y 0보다 크고 x 0보다 크면 y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고요.
y가 0보다 작으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가 0보다 작고 x도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네 군데로 대칭 이동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y축 대칭, x축 대칭 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얘가 그대로 대칭 이동 시키면 여기 4, 마이너스 4, 여기 4였어요 원래. 그럼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마이너스 다 그려야 되니까 이제 x축 대칭으로 밑에 딱 그려주면 돼. 그럼 이거 그대로 접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이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마지막 4번 내용은 앞에 177의 4번 내용 읽어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그 요령을 기억해 주세요. 왜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풀 때 절대값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대충 이런 개형이 그려지면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개형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같은 내용으로 해서 18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x축, y축, x축, y축, x좌표, y좌표가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작다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구간에서 전부 다 그래프를 따로따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요.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주면 충분히 다 그릴 수 있는 그래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개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 181페이지에 대표용 60의 1번만 해볼게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내용이거든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1이다. 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은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마, 그 네 가지로 다 나눠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더하기 y는 1,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자,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무슨 사분면? 제 1사분면 얘기하는 거야. 그럼 1사분면 y절편 1, x절편 1 이렇게 체크해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x는 0보다 큰데 y는 0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x-y는 1이 돼서 y는 x-1. 즉 몇 사분면이에요? x는 0보다 큰데 y는 0보다 작다? 4사분면에서 어떻게 그려져? x절편 1, y절편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세 번째는 둘 다 x도 0보다 작고 이거 안 붙어요. y는 이제 0보다 큰 거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제 2사분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1이니까 y는 x 더하기 1 그럼 x절편 1 마이너스 1 y절편 1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아요. 그럼 둘 다 0보다 작으니까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x절편은 1 마이너스 1이죠. y절편은 마이너스 1 x절편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 마름모 모양 되는 걸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문제에서 도형 넓이 구하는 거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0-2번은 어떻게 나눠야 돼요? 60-2번은 기준이 어디로 해야 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죠. 그럼 그래프 기준이 어디가 되냐면 칠판 보세요. x가 2, y가 1 이렇게 여기가 기준에서 여기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여기 4사분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아까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했던 것처럼 새로운 이제 대칭축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겠죠. 우리 여기서 도형의 이동 배웠으니까 여기서 절대값 x-2 절대값 y-1이 1이다.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2만큼 이동한 거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1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x축의 방향이 2만큼 움직였으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지는데 두 칸 움직이고 한 칸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1인데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똑같은 모양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 되는 거예요. 자,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값 이용한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좀만 쉬었다가.